매 45일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이율 관련돼서 발표를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 내릴 거고 더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는 좀 들어가지 말자.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바이오들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몰려오고 있지는 않아서 가격은 전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. 안녕하세요. 김준영 회계사입니다. 오늘은 진짜 밴쿠버에서 가장 바쁘신 분, 스티브 한 리얼터 분을 모시고 부동산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으면 합니다. 요즘 0.5%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고 또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도 많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된 질문을 많이 받게 되고 특히 이제 스티브 한 리얼터님하고 오늘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본인들 개인 질문들을 엄청 주셨어요. 다 답을 받아오라고 저한테 아예 그냥 협박을 하는 바람에 아이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유 네. 감사합니다. 네. 먼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. 네네. 이자율도 떨어졌죠, 그죠? 그렇죠. 그전 영상으로 제가 소개시켜 드렸지만 몰개지 관련된 정부 정책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렇죠. 상한도 올라가고 상한 맞습니다. 기간도 늘어나고 맞습니다. 한도액도 늘어나고 네네. 임대 공간을 추가했을 때 융자 90% 해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네. 여러 가지 조건들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 앞으로 밴쿠버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? 네. 회장님 질문 너무 잘해 주셨는데요. 실제로 제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어떤 제 구독자분을 만났는데 거기서 제가 화장실 가는데 거기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항상 좀 듣는 질문인데 현재 제 소견으로 분석해 보면 지금 말씀하신 그 최근 뭐 금리 0.5% 이런 빅스텝도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바이어들이 막 움직이고 있지 않다. 여전히. 네. 네. 여러 가지 새로운 법안들이 나와서 좀 기다려보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10개 중에 한 3-4개 정도가 좀 팔리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엄청나게 막 슬로우하진 않고 또 엄청나게 막 이 금리가 막 내려간다고 해서 막 전화가 막 오고 막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고 약간 좀 밸런스된 마켓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게 아마 더 떨어진다는 얘기가 맞아요. 네. 그걸 기대하는 게 있지 않을까요? 맞아요. 12월 9일 날 또 있거든요. 금리 네, 발표가. 그러니까. 네. 예전에는 회장님도 아마 아시겠지만 금리 이게 변화가 별로 그거 없었잖아요. 요번에 얼마 떨어질까? 요번에 얼마 올릴까? 이러지 않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 막 엄청나게 내려갔다가 막 올라갔다. 이러니까 지금 굉장히 예민하시는 것 같은데 매 45일마다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이율 관련돼서 발표를 하는데 요번에도 어떤 분석가들은 0.5%또 내리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얘기도 있고, 많이 들었어요. 예. 또 어떤 분들은 그 정도 너무 또 크다. 0.25% 정도. 말씀하신 대로 좀 계속 내릴 거고 더 내릴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다수가 아직까지는 좀 들어가지 말자. 좀 더 기다려보자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이 바이오들의 수요가 아직까지는 몰려오고 있지는 않아서 음. 지금은 가격은 전혀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최근에 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. 네. 네, 그래서 트럼프가 집권을 하면서 캐나다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는 계속 좀 하락세일 것 같긴 해요. 네. 내년도 하반기 아니면은 내후년도에야 예전처럼 막 내놓으면 수요가 전화가 뿌르르륵 막 오고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직은 부동산 시장 상승은 별로 좀 없을 것 같다. 아,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. 말씀드리고. 저희 직원들 중에 캥에 최초 집을 구매하려고 하는 네. 퍼스트홈 바이어도 있거든요. 네네. 그런 친구들은 기다릴 필요 있을까요? 진짜 좋은 질문이세요.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자기 생애 첫 구매뿐만 아니라 자기 주거 주지를 사실 때는 이런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. 이 부동산 동향 다음에 문의 주시는 게 "언제가 제일 적기인가요?" 라고 물어보시는데 최고의 적기는 어저께였다. 네네. 네네네. 그게 그리고 정답이죠. 예. 그리고 그다음이 "오늘이다."라고 말씀드립니다. 네. 이게 투자면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게 생애 첫 구매거나 자기 주거지로 사실 때는 계속 렌트하고 계시다는 얘기잖아요. 그죠? 그죠. 예. 근데 렌트비는 저는 진짜 백해무익하다. 예. 담배와 비슷한 것 같아요. 빨리 맞아. 자르고 네. 자가로 만드시고 그거를 제가 항상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목돈이 어느 정도 있고 5%에서 10% 정도 생겼다. 그리고 두 부부가 프로베이션 기간도 넘고 일을 하고 계세요. 그러면은
집을 알아보시라고 예, 늘 추천드려요. 그리고 최근에 몰개지 정책 바뀐 거 그런 네. 것도 다 최초 집 구매자들 맞아요. 이런 위주로 되어 있죠. 맞습니다. 네.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바뀐 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모게지가 이런 생애 첫 구매자들이 목돈이 없잖아요. 그렇죠. 20% 만들기 너무 어려우니까 음. 20% 이하는 지금 보통 25년 상환 기간이 딱 맥시멈이었는데 이게 이제 30년으로 늘어난 또 모게지 네, 법안도 맞아요. 생겨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사실 때 됐다.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목돈 적어도 지금 5% 이상은 필요하시거든요. 네, 법으로. 네. 5%에서 10% 정도 있다. 만들었다. 둘 다 일을 하고 계신다면 모르게지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. 좀 더 좀 수월해지긴 했습니다. 네.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폭으로 좀 내려가고 맞아요. 있으니까 맞아요. 너무 재지 마시고 생애 첫 구매자분들은 한번 좀 알아보시라. 네. 진짜 이것도 많이 듣는 질문인데 저희 같은 일반인들 리얼터니까 전문가가 아닌 경우는 무리하더라도 하우스를 사라. 하우스가 땅에 있기 때문에 네네. 몰개지 낸다고 힘들지만 나중에 다 돈이 된다. 네.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과거 밴쿠버 시장을 보면 그게 맞는 얘기 같기는 해요. 네네. 과연 지금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? 좋은 질문이신데요. 네. 딱 칼같이 답변을 드리기는 참 힘들 수도 있는데 개인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어서 근데 크게 봤을 때는 하우스냐 뭐 콘도냐 타운하우스냐 투자 가치를 본다면 하우스가 정답인 것 같아요. 아, 지금도? 네, 지금도. 네네네. 그 이유가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, 희소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. 개발사들이 한정된 그 부지 안에서 어떻게든지 지금 용적률을 높이고 콘도 위주로 다들 지금 용도 변경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하우스는 점점 더 희소 가치가 희소 가치 더 있을 때문에 거다. 더 있을 거다. 음.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무리해서 하우스 푸어가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자기 그 상황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어떤 세입자를 둘 수 없는 하우스도 많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어떤 세입자를 둘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무리하시더라도 몰게지 헬퍼가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또 새로운 관점도 있어서 저희 같은 전문가와 정한 어떤 집을 갖고 좀 분석을 하면 좋지 않을까. 특히 요즘에는 말씀하시듯 막 정부에서 세컨더리 스윗을 만들어라. 정부에서 또 론을 또 90%. 맞아 90%까지 200만 불까지. 네. 그러니까는 돈을 빌려가라라고 하니까 음.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 역시 하우스가 투자 가치는 있다. 아, 네. 다만 하우스 살려고 지금 타운하우스 살 수도 있는데 계속 무조건 하우스만 이제 또 포커스가 둬가지고 계속 렌트하고 4, 5년 동안 돈을 모아야지 하면 안 기다려주죠. 그것도 하우스. 좋은 포인트긴 합니다. 네. 그래서 저는 뭐라도 우선은 들어가시는 게 자가로서는 추천을 드리지만 하우스도 제가 볼 땐 길게 장기간은 투자 가치가 더 높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아요. 오케이. 네. 그리고 하우스라도 지역마다 가격 차이는 크죠. 그쵸. 가격적으로 저렴한 지역의 하우스가 좋은 로케이션의 타운하우스나 콘도보다 낫다고 보세요? 그건 참 애매할 수 일반화 시키기가 아, 그렇죠. 너무, 그건 좀 일반화하기가. 참 애매합니다. 예를 근데 들어- 이제 네. 저 같은 네.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참 궁금하죠. 맞아요. 제가 자주 듣는 질문 중에 그거예요. 예를 들어 브렌트우드에 3베드룸 콘도가 나요? 아니면은 랭리에 하우스가 나요? 그러니까. 이런 게 참 애매할 수 있거든요. 제가 맞아요. 딱 져서 이겁니다! 라고 하기가 좀 애매한데 네. 과거에 본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아무래도 이 하우스가 땅이 있어서 음. 공시지가 받아보면 나오잖아요. 이 랜드 밸류랑 그 임프루먼트라고. 랜드는 계속 뜨고 임프루먼트는 주로 하향이 되죠. 왜냐하면 집은 또는 이 건물은 낙후가 되니까. 그렇죠. 2, 3년 만에 팔고 살 때는 브렌트우드가 더 떴는데요? 스티브 이럴 수도 있어요 사실은. 그러나 장기적으로 본다면 땅 때문에 특히나 요즘은 또 용도 변경을 좀 수월하게 시켜주는 분위기입니다. 자기가 뭐 어떻게 짓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전히 맞아요. 땅이 좀 맞는 것 같긴 해요. 타운하우스가 있고 듀플렉스가 있고 두 개를 좀 장단점을 비교해 줄 수 있어요? 일반적으로는 타운하우스가 좀 작죠. 네. 듀플렉스는 크고. 듀플렉스는 좀 하우스 개념이니까. 맞아요. 네. 또 야드도 일반적으로 타운하우스보다 좀 크고 네. 형태부터 좀 다르다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이제 비용 면에서도 타운하우스는 콘도랑 똑같거든요. 디태치드 타운하우스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단지 안에 단독 주택처럼 생겼다 하는데 관리비가 있죠. 관리비 있죠. 스트라타이기 때문에 맞아요.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. 듀플렉스는 일반적으로 관리비가 없어요. 없죠. 그 대신 단점이 잔디도 자기가 깎아야 되고 지붕도 자기가 올라와서 거토도 하우스랑 똑같습니다. 타운하우스는 스트라타이기 때문에 룰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제약을 두고 싶지 않아서 듀플렉스로 가고 싶어요라고 하는데 관리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. 그리고 또 휴가 갈 때 스트라타야 네. 관리가 되니까. 근데 맞아요. 그 집을 비워놓는 부분이 어려움이 있죠. 그렇죠. 현실적으로 하우스처럼 자기가 다 알아서 해야 된다. 듀플렉스. 맞아요.
가격 면에서는 확실히 싱글 하우스보다는 저렴하다 보니까 타운하우스에서 이 듀플렉스 거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네, 거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로우홈이라고 있어요. 듀플렉스는 그 말 그대로 두 개만 붙어 있는 걸 듀플렉스라고 네네네. 하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엔드 유닛으로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타운하우스는 보통 막 4개에서 6개까지 쫙 붙어 있는 네네네. 그런 좀 벌크잖아요. 네네. 그 양측만 그 엔드 유닛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제가 왜 따지냐면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중간에 있으면 창문이 앞뒤밖에 없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엔드 유닛이면은 앞에 옆에도 있고 그래서 채광이 좀 더 밝고 마켓 밸류도 좀 더 높은 모양이에요. 맞습니다. 마켓 밴드도 엔드. 좀 더 높습니다. 그 이유가 이웃이 한쪽만 붙어 있기 때문에. 음. 근데 중간에 있으면 양쪽에 붙어 있잖아요. 음. 일반적으로 코너 유닛이 엔드 유닛이 좀 큽니다. 그런 거 차이도 듀플렉스는 다 그렇다. 다 엔드 유닛이고 크고 그렇죠. 그렇죠. 그런 면에서도 좀 차이가 있죠. 나는 채광이 되게 중요하다. 한다면 엔드 유닛을 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듀플렉스로 가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데 로홈이 그런 개념이에요. 이 로홈이 타운하우스처럼 쫙 다 붙어 있어요. 근데 스트라타가 없습니다. 관리비를 안 된다는 거죠. 무슨 룰도 없고요. 그런 스트라타 룰이 없는 게 듀플렉스나 로홈은 싱글 단독 주택처럼 자기가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. 그런 타입도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다음 질문이 어떤 집은 한 100년 된 집인데 그렇죠. 깨끗하게 레노베이션을 한 게 있다. 네. 새 집보다는 가격이 비싸지는 않아요. 그죠? 네. 그런 것들이 네. 땅값하고 조금이니까. 맞아요. 근데 그런 것도 괜찮은 투자로 보십니까? 이게 사실은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저희 같은 전문가와 확인을 해보셔야 예. 돼요. 왜냐면 이게 헤리테이지가 될 수가 있어요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이게 헤리테이지라고 시에서 봤을 때 보존의 가치가 있는 집이다 하면은 부술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. 창문이나 지붕 형태를 그대로 예전처럼 유지를 하고 내부만 이렇게 싹 바꿀 수가 있다. 그거는 아쉽게도 투자 가치가 일반적인 부수고 세 채나 여섯 채를 만지를 못하니까 이건 투자 가치가 그런 대비 떨어지게 됩니다. 아. 위치는 너무 좋다. 자기야 싹 레노가 싹 돼 있어. 키친이 너무 이뻐. 근데 막 112년 된 집이에요. 그럴 수도 있고. 그럴 수 있죠. 그러면 알아봐야 돼요. 나중에 자기야 이제 한 7년 살았으니까 우리도 집을 부수고 뭐 빌더한테 한번 우리가 컨택을 해보자 했는데 못 부수요. 못 보소. 아주 좋은 팁인데. 네.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네네. 항상 전문가에게 네, 전문가에게 확인을 받고 사실아. 네. 집을 팔려고 해요. 내가 사는 집을. 이걸 내가 레노베이션을 좀 하고 수리 좀 하고 내놓을까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as is로 내놓을까 네. 이게 고민인데 어떤 게 뭐 상황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맞아요. 네. 지금처럼 바이어스 마켓 그러니까 바이어가 갑일 경우는 그냥 뭐 이대로 그냥 팔죠 뭐 하면은 전화가 한 건 안 옵니다. 그냥 제로. 왜냐면 손을 봐야 되네. 왜냐면 셀러 입장에서는 저도 당연히 이해하죠. 이게 수리까지 하고 집을 팔려면 그동안 어디서 또 현실적으로 그렇죠. 어디가 있으며 귀찮잖아요. 힘들고 맞아요. 돈도 들고. 스티브 깎아줄 테니까 그냥 이대로 팝시다라고 하는데 이론적으로는 그러게 좀 편할 것 같아요. 그냥 깎아서. 근데 보러 오지도 않는다는 거예요. 그치. 그게 문제예요. 뭐 사진도 올리고 요즘 비디오도 올리고 하니까. 맞아요. 딱 사진 보고 이게 뭐야 이게. 지금 같은 바이어스 마켓은 특히나 좀 고치고 파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 고친 가격 그 이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?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. 3만 불 들였다. 그러면 한 6만 불의 가치가 있나요? 지금은 그러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. 바이어 마켓이야 레노베이션 몇만 불 들인 거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맞아요. 팔리는 것만 해도 뭐 맞아요. 땡큐인데. 왜냐면 이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, 지금처럼 그러죠. 이렇게 쿨다운된 마켓은 아까 말씀하셨던 직원분의 이런 업사이징 할 때는 딱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가 좀 덜 받더라도 다음 집을 좀 큰 집을 확실히 덜 주거든요. 지금 뭐 80만 불짜리 한 5%가 떨어졌네. 한 4만 불 못 받네. 했는데 집이 한 뭐 150만 불, 뭐 200만 불 된 거 5%가 떨어지면 더 이 갭이 더 큰 거죠. 갭이 크거든요. 그리고 쿨다운 마켓에서는 굵직한 무게가 있는 매물들이 더 안 팔리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그거를 더 막말로 줍줍하기가 편해요. 신속히 더 큰 집으로 업사이징 할 때는 이런 마켓이 좋긴 좋아요. 레노베이션 하면서 신속히 파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립니다. 다만 셀러스 마켓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. 그때는 레노베이션 안 하셔도 그런 마켓이 있을 수 있거든요. 저도 기억나요. 한 2년 전, 3년 맞아요. 전만 해도. 네, 제가 for sale sign 바로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막 당당당 팔라고. 맞아요. 그런 마켓도 있었으니까. 그럴 때는 고치지 않으셔도 되는데 지금처럼 꾸며놓고 팔아도 전화가 몇 콜 안 오는데 그렇죠. 어느 정도 좀 꾸며야 된다. 네네. 그럼 마지막 질문이 네. 내년 1월 15일부터 네. 임대 공간을 추가 시에
하우스 가치 90%까지 융자를 해준다. 맞아요. 물론 이게 뭐 1금융에 인슈어드 몰기지에 사실 소득 증명이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렇죠, 맞습니다. 네. 저는 이게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. 맞습니다. 렌트비도 좀 최근 들어서 조금 이제 소강 상태로 하지만 여전히 캐나다에서 거의 뭐 탑으로 렌트비가 높잖아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몰게지 헬퍼라고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끔 그런 구조가 있다라는 자체만이라도 하우스의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네,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증빙 이런 자격 심사가 어떻게 될지는 거기까지는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았어요. 뭐 실제로 렌트를 추가할 공간이 있는 집이면 가격도 상대적으로 비싸겠죠. 그렇죠. 그러다 보니 소득이 있는 분들. 맞아요. 네. 네. 기본적으로 소득은 좀 있으셔야 대출이 음. 가능하다. 저도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. 좀 아무래도 이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취지에 맞게끔 좀 저렴하게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. 이자율이야 정부가 네,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. 맞아요. 네,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잘 활용해서 세입자 공간 만들고 팔 때도 수월할 수 있는 이유가 바이어가 나의 인컴으로 잡힐 수가 있거든요. 이게 은행마다 좀 다르지만 세입자 공간이 있어요? 그러면은 그 집 때문에 인컴이 내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몰개지를 더 받고. 더 받고. 맞아요. 예. 여러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또 있어서. 상환 기간이 30년으로 년으로. 할 수 있으니 더 받고. 맞아요. 네. 하지만 모든 게 소득 기준이고. 그렇죠. 네. 항상 좀 일은 하고 계셔야 된다. 네. 네. 그래서 맞습니다. 또 집도 저희 같은 전문가와 상담을 받으시고 음. 좋은 집은 너무 이렇게 타이밍 때문에 놓치지 마시고 특히 주 거주지 이 경우 또는 생애 첫 구매자는 지금도 적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. 아유, 평소에 저 포함 스태프들 궁금한 것들 오늘 다 답을 듣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아유,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아닙니다. 예. 저도 네. 너무 좋았고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